본문 교재는 808페이지입니다. 일단 지방행정론 특강을 이제 시작할 텐데, 일단 지방행정론은 구성의 형태가 지방행정 3대 비교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 여기 3대 벽구고, 이런 법규 자체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형태가 약 80%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법규를 그대로 이제 기술한 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행정의 접근 방법 가운데 제가 이제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이 있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 형태를 대표하는 거예요. 지방자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내용 자체를 기술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문제는 2문항, 3문항, 지방지 문제는 3문항 내 정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중이 없는 건 아닙니다. 높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기출된 문제의 형태들 그리고 예상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 형식은 똑같이 서부 교재 바탕으로 본문 교재 또 타치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서부 교재 2, 3페이지 120번의 지방행정의 의의부터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 자, 맨 앞에 지방행정의 개념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하나 유의할 게, 여러분 지방행정하고 지방자치는 의미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지방행정은 지방에 대한 행정이야. 그럼 지방에 대한 행정은 국가가 직접 통치하는 것도 지방행정에 들어갑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여러분들 운영하는 것도 지방행정이지만 국가가 지방에 대해서 직접 통치하는 것도 지방행정의 형태로 파악을 합니다. 그럼 국가가 지방에 대해서 직접 통치하는 것을 여기 보자. 직접행정, 관치행정, 중앙집권, 요 세 개의 개념이 몽땅 포함되고 있는 것이 지방행정이야. 요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근데 지방자치는 주어가 지방이야. 이게 주어예요. 지방이 하는 자치. 그럼 이때는 국가가 하는, 여기 보자. 관치행정이나 직접행정은 지방자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이거는 지방정부가 하는 자치니까 국가가 하는 직접행정이나 관치행정은 지방자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양자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지방행정이 지방자치보다는 보다 포괄적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념 파트에서도 거기 지방행정, 지방자치에서 내용을 구분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개념적 인리에서 박스 안에 지역, 주체, 사무가 나왔는데, 그럼 맨 먼저 광의부터 내용을 보자. 자, 광의를 얘기할 때는 일정한 지역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주체나 사무는 불문해. 주체, 지방정부가 하든 국가가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무도 마찬가지야. 국가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든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든 불문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정을 광의의 지방행정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요 광의의 지방행정은 옆에 여러분들 자치행정, 위임행정 좀 이따 얘기할게요. 관치행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광의의 지방행정이고 후진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방행정에 대한 개념정의입니다. 이걸 완전 관치형이라고 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완전 관치형이다 하는 명을 붙이기도 한다. 자, 이번엔 협의의 지방행정을 얘기할 때는 일정한 지역을 전제로 하죠. 자, 그리고 주체가 나옵니다. 주체가 누구야? 지방자치 단체야. 단체. 근데 사무는 지방 고유의 사무를 처리해도 상관이 없고 국가나 상급단체의 위임 사무를 처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일련의 행정,
그걸 광의의 지방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의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 쓰는 말을 일명 그 옆에 위임행정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위임행정 자체가 지금 얘기한 협의의 지방행정이고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단체자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대륙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방행정에 대한 개념정의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 자체에 대한 기본을 얘기할 때는 영미계하고 대륙계 나눠서 얘기 안 해. 행정법에서 할 거야. 이건 한국은 대륙법계야. 독일에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발달한 법학 자체가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에 유학받은 사람들이 국내 법학 자체를 전개하기 때문에 한국은 대륙법계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대륙형이란 말은 대륙법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방행정 개념정이고 한국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체협의를 얘기할 때는 일정한 지역을 전제로 하죠. 주체, 주민이 합니다. 사무라는 거 보세요. 그 지역에 고유의 사무를 처리하죠. 이때는 위임사무가 없어요. 국가의 위임사무나 상급단체 위임사무 처리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체, 누구? 주민이 무슨 사무를? 그 고유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련의 행정. 그걸 체협의의 지방행정 그러는데 이 고유 사무를 다른 말로 자치사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자치사무. 그래서 이름을 자치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가 누구야? 주민이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영미계라고 적어놔. 영미계의 지방행정에 대한 개념이 바로 체협의 개념입니다. 영미계. 이걸 일명 완전자치형이다라고 언급을 해요. 뭐란다? 완전자치. 물론 완전자치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 일단은 그 맨 밑에 그 완전자치고.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맨 앞에 지방행정, 광의, 협의, 체협 얘기죠. 근데 제가 지방자치는 지방이 하는 자치가 되기 때문에 맨 위에 중앙집권, 광의의 개념은 빠지겠지. 그래서 요거는 지방자치에는 안 들어가고 지방행정의 협의의 개념이 지방자치는 광의가 되는 거고 지방행정의 체협의가 지방자치에서는 협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표현 이해했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단체 자치에서는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다란다 하는데 자, 이 위임사무 자체를 얘기할 때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언급을 해. 하나는 기관 임사무가 있고 또 하나 단체 임사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요거는 기관한테 임해서 기관. 이때 기관은 집행기관이야. 집행기관은 쉽게 얘기하면 시장, 군수, 도지사 이들이 집행기관이라 그래. 단체장. 그한테 위임한 사무야. 요놈은 지방자치 단체한테 위임한 게야. 단체. 요 단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을 다 얘기하는 게야. 요 의결기관은 지방의회를 얘기하는 게야. 지방의회. 그럼 당연히 단체임사무는 지방의회한테도 위임했으니까 지방의회도 관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요 단체임사무는 비록 국가나 상급단체가 위임사무이긴 하나 지방적 이해관계도 있는 사무라 그래. 나중에 배울게요. 그래서 요거를 처리할 때는 완전자치가 돼. 뭐한다? 완전자치.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한테만? 집행기관한테만 위임했어. 이건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가 없는 사무예요. 요걸 처리할 때는 뭐라냐? 소위 반자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자치, 완전자치형이란 말이 나왔죠?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기관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반자치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단체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완전자치형이 들어간다 하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지방행정 개념은 2년 전에 출제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지방행정, 지방자치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게 시험지에 나왔어.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학원서 강의하거나 이런 분들이 몇몇이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를 구분 못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한 2년 전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걸 혼돈을 하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2년 전이가 시험지에 나왔다. 그럼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기 때문에 틀 정도는 정리해서 가지고 갈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이제 지방행정은 일련의 특징이 있는데, 자, 특징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입력해서 가져가는 게 안전하죠. 적어놓자. 지화자, 종생 적어놓으세요. 지화자 종생. 자, 지역행정. 일정한 지역을 단으로 한다. 지역행정이야. 여러분 지방행정의 반대말은 뭘까? 국가행정. 뭐 중앙행정도 하죠. 그럼 국가행정은 여러분들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 전국을 대상으로 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지방행정은 전국이 아니라 바로 뭐다?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행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전국행정으로 하면 되겠지. 뭐라는 거 아닙니까? 지화, 대화행정. 자, 네 번째로 왔죠. 요 대화행정을 다른 말로 일선행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일선행정은 뭘 얘기해? 주민과 대화한다. 주민과 대화한다 그런 말이에요. 일선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만나서 대화한다 그 표현입니다. 자, 자치행정. 지방정부가 스스로 권한 갖고 사무를 처리한다. 자치행정. 종합행정 별표. 요 종합행정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기능행정이라 그래요. 무슨 행정? 기능행정. 그래서 이쪽에 이제 국가행정은 기능별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요. 왜? 국가행정은 굉장히 성격 자체가 대규모다 보니까 업무를 기능별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네에 작은 슈퍼가 있고 작은 여러분들 구멍가게가 있고 대형 할인마트 뭐 이마트나 뭐가 있어?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양자 가운데 식료품부 무슨 과자 파는데 사탕 파는데 구분되어 있는 것은 어디야? 대형이에요. 그 동네 작은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시골 같은 경우에 무슨 사거리에 있는 구멍가게 가서 과자 살라 그러면은 할머니가 나와. 그래서 할머니 감자칩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커다란 여러분들 종이 박스를 줘. 거기서 꺼내 가라 그래. 그럼 거기에 뭐 나오냐면 비누도 나와. 별거 다 나와 여러분들. 번개탄도 나와 가끔. 이 말은 뭐냐면 다 그냥 잡동사니가 종합적으로 다 섞여 있는 게 바로 뭐야? 작은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행정은 국가행정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다 사무를 처리해 준다고 보는 거야. 기능별로 분화가 안 돼 있다고. 그걸 종합행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종합행정. 생활행정이에요. 생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해주고 있다. 생활행정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맨 밑에 비권력적 행정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권력 행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국가행정과 비교될 땐 비권력적 성격이 강하다. 조언 공고, 조정, 정보 제공을 보다 많이 해주고 있다. 그 표현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국 행정이나 기능 행정이란 말을 쓰면은 O가 돼, X가 돼. X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한 문제. 출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봤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121의 지방자치의 여러분들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자, 이 구성 요소를 이제 보기 앞서 우리가 하나 정도는 미리 좀 알고 와야 되는데, 자, 현재 우리가 배우는 지방자치에 관한 얘기를 배우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더라도 최초로 지방자치법 자체가 언제 제정됐는지 연도 정도는 알고 가야 돼.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여백에다가 한국은 1949년도에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정이 이루어집니다. 몇 년도에? 1949년도에 최초로 지방자치법 자체가 제정됐다. 자, 그럼 이 지방자치법, 최초의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적어보겠는데, 자, 동그라미 1. 지방단체 종류. 서울특별시. 도. 그리고 시읍면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또 뭐하고 시읍면을 뭐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첫 번째. 자, 동그라미 2. 기관 대리평의 형태를 취합니다. 뭘 취한다?
기관 대립형. 기관 대립형은 이제 뒤에 배울게야. 의결기관, 집행기관 두 개가 다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해. 의결기관, 지방의회도 있고 집행기관, 시장, 군수도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최초의 지방자치법은 기관 대립형이야. 기관 통합형이 아닙니다. 기관 대립형이야. 자, 그러면 3번. 시읍면의회는 시읍면장에 대한 불신임권 소유. 시읍면장, 시장, 읍장, 면장에 대한 불신임권 소유. 불신임권. 이게 탄핵 소추랑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야. 불신임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적어보자. 또 시읍면장은 시읍면의회 해상권 소유. 시읍면의회 해상권 소유. 시읍면의회, 의회, 시의회, 의회, 면의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동그라미 3, 3이야, 4야. 4. 의원, 주민직선제. 시장, 읍장, 면장은 의회에서 선거. 그걸 가로닫고 간선제 가로닫고. 그리고 도지사, 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임명하는 거 뭐야? 임명제 하면 되겠죠. 임명제. 요게 최초의 여러분들 지방자치법 규정 내용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출제를 안 나왔으나 나 같은 문제 한번 낼 것 같아. 왜? 최초의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내용 좀 가져가시고, 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최초로 지방의회는 언제 구성되냐 하면은 1952년입니다. 1952년도에 지방의회가 최초로 규정이 돼. 최초로 지방의회 자체가 여러분들 설립됐다. 몇 년도에? 52년도. 그 정도는 좀 가지고 가는 게 낫겠지.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그거 좀 기본적으로 좀 정리됐으면은 여러분을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자, 보자. 시읍면의회는 바로 뭐 여러분들 민선제죠. 주민 민선에 의해.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시장하고 여러분들 도지사는 뭐라 그랬어요? 임명제야. 대통령 임명한다 그랬지? 시읍면 그다음 여러분들 그 장은 어떻게? 간선제, 의회에서 선거를 토대로. 그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주는 게 좀 안전하지. 자, 봤으면 121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겠는데, 자, 주민구역 자치권, 자치기구 사무가 쭉 나왔는데, 이 형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민구역 자치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지방자치의 3대 요소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뭐를 주민, 구역, 자치권 그 세 가지를 지방자치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하는구나. 국가의 3대 구성 요소를 얘기하라 그러면 국토, 또 뭐야? 주민, 아니 뭡니다.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아니야. 그걸 바꿔놓은 게야. 국토 대신에 구역이고 국민 대신에 주민이고 주권 대신에 자치권 아니야, 여러분들. 자, 근데 구역 자체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거기 광역단체와 기초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기차를 제1차 지방자치단체 그러고 광역을 제2차 지방자치단체라고 이게 꼭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역을 대표하는 것은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죠. 그리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제가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 칠판에 뭐에 대한 규정을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이야. 그리고 이제 기초를 대표하는 게 시군구예요. 이 구는 자치구를 얘기하는 게. 자치구. 그럼 여러분들 특별시의 기초가 되는 것은 나올게요. 뭐예요, 여러분들? 자치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서구, 뭐 강북구, 송파구 다 있어 없어? 그죠? 자, 그리고 광역시의 기초를 대표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군도 있고 뭐가 있어요? 자치구도 있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우리 남구. 됐죠? 자, 그 다음에 도의 기초를 얘기하라 그러면 도의 기초로 뭐하고 뭐가 있어요? 아, 시하고 뭐가 있어요? 군이 있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연천군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잘 들어봐라. 군하고 자치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지방자치법에. 근데 요 특별자치도는 단층제에서 그래. 요건 지방자치법상 규정이야. 지금 얘기한 거 뭐다? 지방자치법. 내가 여기 뭐 적어놨어요? 지방자치법. 근데 세종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특별법이. 자, 그러면 지방자치법은 일반법이고 세종특별시 설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이야. 뭐가 우선이야?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세종특별시법 자체에서는 특별자치시는 군과 자치구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그걸 내가 어디다 집어넣는데 이거 짜증난다. 검은게 집어넣나? 아, 본문규제 815. 본문교재 815. 자, 본문교재 815번 기출문제 해설의 지방 날개에 세종시법 제6조 이렇게 나와. 이게 세종특별설치법 특별법 얘기하는 게야. 여기 보시면은 자, 정부 직할로 세종특별자치를 실시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2항 봐봐.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1조 제1항 2호에 지방자치단체를 주재한다. 이 1조 2호에 나오는 게 이거야. 요거 군하고 자치구야. 요게 나오거든. 거기 1조 2호에 요거는 두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단층제로 천명한 게 두 개 있는 이층제야. 단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지방자치법상 이렇게 나올 때는 세종특별자치시는 2층제가 돼.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치법에 따르면 뭐가 된다? 2층제가 되지만 세종시법 자체를 따른다면 단층제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 앞에 그러면
지방자치법이나 세정시법이 안 나왔어. 그럼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아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 단층제가 맞겠지. 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지. 지방자치법이란 말이 안 나왔으면은 그냥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지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단층제를 얘기할 때는 특별한 앞에 전제가 없으면은 뭐하고 뭐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를 단층제로 본다고 여러분들. 근데 지방자치법 나오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거 이해 안 가는 사람? 별거 아니야.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세종특별자치시법에서는 특별자치시 안에 군하고 자치구를 두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세종시법이 특별법이니까 여기에 따른다면 단층제가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금 얘기한 광역과 기초로 나누고 있고 요 지금 얘기한 특별자치시 안에 요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따른다면 이 징제가 맞는다. 근데 앞에 전제가 없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는 뭐로 본다? 단층제로 본다. 이거 여러분 조금만 유의되면 돼. 근데 이걸 유의 안 하면 시험 문제 다 틀려 또 평정 나가면은 이상하게 배웠는데 이상하게 일어났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좀 구분해서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고 보자. 계속. 요 광역과 기초 있죠. 요 두 개를 우리는 이걸 일명 자치계층이라고 그래. 뭐란다? 자치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게야. 요거는 국가에서 법인격을 줘. 요거는. 근데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지 않는 자치계층이 아니면서 단순한 행정계층이 있어요. 그 행정계층은 뭐가 있냐면은, 자, 시 밑에는 뭘 두냐 하면은, 자, 먼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자치구 말고 별도의 행정구를 둬. 행정구. 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가 인구가 117만 명이야. 수원시가. 그러면 수원시 안에 영통구도 있고 권성구, 발달구 또 뭐가 있더라? 장안구에서 4개의 구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근데 이 구 자체를 얘기할 때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여러분 자치구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야. 행정구. 그러니까 일단은 수원시 이름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이 구의 이름으로 결정권은 하나도 없는 게야. 근데 여기 인천시 남구 이름으로 모든 결정권을 가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미성년자야. 이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았냐? 그리고 구 밑에 뭐가냐? 동이 있어요. 군 밑에 뭐가 있어요? 읍면이 있고 그 밑에 이가 있죠. 자치구 밑에 동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걸 우리는 행정계층이라 그래. 뭐란다? 행정계층이란 말을 써. 그럼 자치계층은 자, 요건 빼놓고 조금 빼놓고 몇 개야? 2개. 행정계층은 몇 개야? 하나, 2개. 몇 개? 하나, 2개. 그럼 전체 광의의 행정계층을 이걸 다 해서 광의행정계층이라 그래. 광의행정계층은 뭐야? 전체 3개에서 4개. 이거 앞에서 광의행정계층이라 그러고 그건 뭐? 3개에서 4개. 기술문제 지문. 이거 쉬운 거야. 되게 쉬운 거야. 여기서 얘기한 구하고 요 구 구분했어요? 이 구하고 이 구 구분했어요? 구분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요쪽 구하고 요쪽 구는 구분해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분됐죠? 규정 구분해서 내용 좀 가지고 갈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자치권, 지금 구역을 얘기했고, 자, 이번에 세 번째 자치권이 나오는데, 자치권에 관한 형태를 대표하는 게 거의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유형이 아닌 것 한 문제.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자주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행정권 네 가지가 나오죠. 입법권은 조례, 규칙, 재정권을 얘기하죠. 재정권 자체를 얘기할 때는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능을 얘기하는 거고, 스스로 조직을 만든다, 스스로 주민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권이죠. 근데 이제 아닌 게 위에 점선에 세 가지 형태가 나와. 자주 사법권 그런 거 없어요. 외교권도 없고 국방권도 없죠. 뭐 출제에서 2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에 자치권이 아닌 것, 이 고를 문제, 한 문제. 문제가 2번 나왔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거기 이제 그 자치권 가운데 자주 입법권 자체가 있는데, 입법권을 대표하는 것은 좀 전에 조례 제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규칙 제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체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812페이지 본문 규제. (812페이지) 본문 규제. 그 하단에 또는 이번에 조례 제정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일단은 그 조례 제정은 주체가 누구냐? 지방의회가 하는 거예요. 단체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법원에 여러분들 주의가 있어 없어? 맨 위에 상위법 뭐야?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 부령. 그 밑에 뭐가 들어가? 조례가 들어가지. 상위법 위반 금지 원칙에 따라서 상위 법원 안에서 이 말은 상위법 위반 금지 원칙을 표현한 거예요.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자, 누가 공포함으로써? 단체장이 공포함으로써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조례는 나온 거 보자. 지방단체의회가 당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권에 의해 저는 자치법규 기나서 나왔죠. 나왔는데, 자, 법률의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지방의회는 밑줄 고유의 사무와 그 다음 밑줄 단체 위임 사무에 한해서 조례 제정이 기나왔죠. 그럼 조례 대상에서는 기관임 사무는 제외가 돼야 한다. 기관임 사무는 안 들어가잖아. 고유의 사무하고 단체임 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관임 사무는 조례 제정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체화시킨 것이,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자. 기관임 사무하고 그 다음 나온 거 봐. 단체장 전속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단체장한테만 속한 전속적인 권리라는 게 있어요. 전속적인 권리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임명권, 뭐 산하기관 통합권, 이런 전속 권한이 있어요. 그런 전속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한 문제. 아울러 주민의 권리에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동그라미 벌칙이야. 거기 벌금이야, 벌칙이야. 벌칙이야, 벌칙.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형법에 근거해야 돼. 법률에 근거해야 돼. 이건 벌칙이야, 벌칙. 그걸 정할 때는 뭐의 위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벌칙도 제정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걸 법률 유보주의라고 그러죠. 행정법에서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지방자치법 제27조. 이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다음 나온 거 봐.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거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벌금이야, 벌칙이야? 이거 벌칙이야, 벌칙. 벌금이 아니지, 벌칙이지. 과태료니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쭉 D본부죠. ABCD. 아울러 기초단체의 조례로 광역단체에 배정된 사무를 규정할 수 없으며 거꾸로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이제 ABCD 2번 별표. 자, 이것도 출제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가 나와. 조례에 제정되면 며칠 이내, 5월 이내에 단체장한테 이송을 합니다. 지방의 의장은. 단체장 이송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에 공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에 만약 이송받은 조례에 대해 의의가 있다. 그럼 이유를 붙여서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도 굉장히 중요해. 이 경우 단체장은 이실 봐봐. 조례안의 일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소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제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나왔나? 맞죠?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재과 출삼이 기억났나? 칠판을 잠깐 보세요. 지방행정론은 암기사항이 80%야. 암기할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대단한데 지방 의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재과 출과야. 원칙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이 돼.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재과 출삼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의 요구에 대한 의결시 이런 재과 출삼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지방의회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도 재과 출삼이야.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금 얘기한 주민투표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요 두 가지 경우에만 뭐라고 적어놨어요? 재과 출삼이. 자, 원칙은 뭐라 했어요? 원칙은 재과 출가. 자, 어떻게 해라? 재과 출가. 외워도 재과 출가. 길게 하는 건 나중에 혼자 해. 길게 하는 거 힘들지? 그러니까 나중에 해. 나도 헷갈려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됐어요? 이 두 가지는 별도. 근데 지금 얘기한 제의 요구에 대한 의결이니까 재가 출삼이죠. 자, 그 다음 난 거야. 제의로 확정된 조례안은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그리고 20일 경감으로서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F는 보지 마세요. F까지 안 나올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한 긴 문장 전체가 바로 문제 덩어리야. 문제 덩어리라고. 여러분들 서브교재 226페이지. 자, 얼마나 잘해보든 다시 한번 보자. 226페이지. 자, 맨 위에 박스 나온 거 봐. 조례 제정 절차 나왔나? 나오죠? 자, 거기 의회에서 제정했죠? 제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송해? 5일 이내에 누구에게? 단체장. 그래서 그럼 며칠 이내에 일을 공포해? 22일. 아니면 20일 이내에 제의 요구한다? 한다. 그럼 제의 요구받은 안은 어떻게? 재과 출삼위에 의하여 의결한다? 의결한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공포된 조례안은 며칠이 경과해야지 효력 발생? 20일 경과. 거기는 안 나왔지만 거기 여러분들 그 공포에서 화살표 놓고 20일 경과 적어놓으세요. 아예 나온 김에. 20일 경과. 그러다 20일 경과나 적어라. 그럼 지금 못 적어놔서 20일 경과. 하다가 귀찮아서 못 적었어.
요 그림 이해했습니까? 요건 여러분들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자, 다시 보자. 조례안 자체가 제정됐다. 그럼 지방의 의장은 며칠 이내에 단체한테 이송? 5일. 이송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공포? 20일. 공포받은 날부터 며칠 효력 발생? 20일. 만약에 여러분들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 그럼 여기 보자.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2요구 OX. X라 그랬죠.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표지 같이 봐봐. 보자. 거기 다시 봐봐 여러분들. 뭐로 나왔어요?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를 수정하여 제의하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 형태를 더 머릿속에 정리. 자, 이간에 요 내용은 안거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여태기 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조례 제정이야. 자, 그럼 법문교재 이번엔 규칙 제정을 보겠습니다. 812. 자, 812페이지 하단에 규칙 제정권 나온 거 봐. 지방자치, 자, 규칙은 누가 제정합니까? 단체장이 하는 거야, 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반한 범위 외 상위법 위반 금지 원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법규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자, 거기 고유의 사무, 단체임 사무, 기관임 사무 등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있는 사항인 경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여러분 규칙은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도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아까 조례는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을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거기 들어보세요. 아까 사무는 제가 위임 사무가 있고 기관임 사무가 있죠. 단체임 사무, 기관임 사무. 단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관여한다. 한다. 지방의회도 관여했기 때문에 단체임 사무에서는 조례로도 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관임 사무는 누구한테 위임한 거야? 집행기관한테만 위임했기 때문에 의회는 조례로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 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체장은 지금 얘기한 집행기관한테 위임하는 게 기관임 사무가 되기 때문에 기관임 사무에 관해서도 조례로 멈추게 제정할 수가 있다.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적어놓은 거예요. 규칙도 마찬가지 개별적 의미 없는 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임을 관한 규칙과 벌칙을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항상 여러분들 뭐가 우선시대? 조례가 우선시대겠죠 여러분들. 이 표현을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812페이지 펴봐. 자, 501번 나온 거 봐.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사법권이 들어간다. OX. 사법권 안 들어가죠. 사법권이라 외교권이라 국방권 X라 그랬잖아. 옆에 날개 1번. 조례안이 의결되면 며칠 이내, 5일 이내에 단순하게 이송, 이송만부터 20일 내에 공포. 맞죠? 그럼 며칠이 지나야지 효력 발생? 20일.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단체 보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서 단체가 이의가 있다. 그럼 며칠 이내에 이의를 붙여 지방의 환부? 20일 이내에. 똑같이 20일 이내야. 제2요구할 수 있다. 제2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제2요구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은 어떻게 한다? 제과 출사미.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814페이지 날개 1번. 제2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제조기원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제과 출사미니까 3분의 2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1번은 X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원위치. 그래서 제가 여태 얘기한 게 뭘 얘기했냐. 다시 여러분들 224페이지. 자치권에 관한 내용들, 자치입법권 제정권부터 해서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224페이지야. 서부규제. 자, 그 다음에 자치기구는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의결기관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집행기관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이 의결기관은 지방의회고 집행기관은 시장 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통합형과 대립형으로 구분되는데 통합형은 의원 내각제랑 유사해. 그러니까 쉽게 집행기관이 없어. 의결기관 의회가 집행 업무를 몽땅 다 관정하기 때문에 의회로 통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기관 대립형은 의결과 집행기관이 분리가 된 걸 얘기해. 그래서 이름을 기관 분리형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뭐라 한다? 기관 분리형. 한국은 기관 분리형입니다. 자, 사무는제가 고유의 사무가 있고 위임 사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앞으로 다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얘기했고 좀 쉬었다가 주민의 권리부터 또 본격적으로 또 가동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